야, 거기 너 당장 줄맨 뒤로 가든가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하라고? 지금 내 깁스랑 목발 때문에 통로 막히는 거 안 보여? 아주 날선 목소리가 뱉어지자마자 주변이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카운터 앞에서 계산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즉 여기 가온 곰의 뷔페에 캐셔가 격앙된 표정으로 외치고 있었다. 그의 시선 끝에는 목발을 짚은 채 조심스레 서 있던 손흥민이 있었다. 누구한테 지금 큰 소리 치시죠? 손흥민이 살짝 인상을 쓰며 물었다. 아직 다 낫지 않은 다리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아 보여 주변 손님들도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여긴 VIP 전용으로 예약한 분들이 오는 곳이야. 당신 같은 사람은 들어올 자격이 있어. 이 줄 붙잡고 느릿느릿 기어 들어오는 꼴이란. 캐셔는 괜히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더 위압적으로 나왔다. 사람 차별하자는 겁니까? 저도 예약 확인을 거쳤습 다른 손님들하고 똑같이 예약했고 똑같이 비용을 지불했어요. 손흥민의 목소리 역시 흔들렸다. 애써 화를 참으려고 했지만 묻어나는 짜증이 감추어지지 않았다. 아니 돈 냈다고 다 같은 손님이 아니에요. 지금 저쪽 줄 뒤에 사람이 잔뜩 밀려 있는 거 안 보이냐고요. 당신이 이 목발 때문에 길을 못 쓰게 만들고 있다고. 캐셔가 거세게 소리치자 주변에서 쯧쯧 하는 작은 탄식과 동시에 잠깐 저거 손흥민 아니야? 라는 잔잔한 수군거림이 일어났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누가 저렇게 막말을 해? 뒤편에서 기다리던 한 중년 여성이 주변 사람에게 낮게 속삭였다. 저 직원 좀 심한데. 아무리 사람이 몰려도 그렇지. 다른 이도 작은 목소리로 동조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며 이거 영상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놓고 차별하는 장면은 문제가 되겠지? 하고 물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 다 보고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 찍어두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라고 답했다. 뷔페 로비는 깔끔한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불빛이 고급스럽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모두가 시끄럽게 웅성대는 바람에 적막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에어컨이 은은하게 돌아가는데도 사람들은 불편함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듯했다. 보통 이 가온 곰의 뷔페는 서울 강남에서도 상류층이 자주 찾는 고급 장소로 유명했다. 그 명성 때문인지 손님 중에는 외국인도 있고 국내 유명 인사들도 종종 찾는다 그런데 마침 오늘 온 손님이 손흥민이었기에 긴장감이 훨씬 고조된 셈이다. 어서 치우라니까 뒤에 고객들 다 불편해하고 있다고. 캐셔는 화를 풀 기색 없이 계속 목소리를 높였다. 손흥민은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며 저도 빨리 들어가고 싶습 예약 시간이 다 되어 입장하려던 참이었고요. 그런데 저를 일부러 무시하시듯 말씀하시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라고 힘겹게 항변했다. 뒤에서 한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친구에게 귓속말했다. 저분 진짜 손흥민 맞지? 한국 축구의 자랑인데 왜 저렇게 무례하게 구는 거야? 친구도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캐셔가 원래 토론토에서 근무 경험이 있었다는데 이상한 규정 운운하면서 의외로 까다롭다더라. 근데 이건 좀 선 넘었네. 한편 뷔페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다급히 달려왔다. 여기 무슨 문제라도. 죄송합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캐셔에게 작은 목소리로 다그쳤다. 왜 손님에게 그런 식으로 대합니까? 게다가 저분은 매니저가 이름을 말하려다 멈칫했고 캐셔는 짜증 섞인 눈빛으로 매니저님, 제가 말했잖아요. 예전에 토론토 지점에 있을 때 이런 경우 많았다고요. 목발이나 휠체어 때문에 줄이 막히면 다른 손님들이 민폐 본다고.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라고 항변했다. 매니저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래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 그리고 저분은 예약된 BP시고 손님 응대는 친절하게 해야죠. 하며 애써 설득하는 목소리를 냈다. VIP? VIP가 뭡니까? 제가 볼 땐 지금 똑같이 줄 서야 할 일가의 손님일 뿐이에요. 거동이 불편하니까 오히려 더 민폐라고요. 빨리 뒤로 빼야 해요. 캐셔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는 자세였다 그때. 뒤편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고객이 욱하는 마음에 한마디 거들었다. 저기요, 다들 보고 있는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발 짚고 힘들게 오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캐셔가 쏘아붙였다. 그럼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많은 분들이 고급스러운 서비스를 누리러 왔는데 오히려 저분이 다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이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해라고요? 저는 단지 줄을 서 있는 중입니 제가 원해서 다리를 다친 것도 아니고요. 저도 빨리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그 사이 주변을 둘러보던 한 여성 손님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캐셔. 너무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까지 불편한가? 다들 그냥 잠깐만 기다리면 되잖아. 그 사람도 그러니까. 그리고 저게 진짜 손흥민 맞다면 국가대표 축구 선수인 걸 모르는 건가? 아니, 몰랐어도 저건 예의가 아니지. 라고 답했다. 안 그래도 이 뷔페 최근에 토론토식 규정을 도입했다고 홍보하더니 저런 식의 따돌림 문화가 가능한 건가 보네. 또 다른 손님이 혀를 찼다. 손흥민은 점점 울화가 치미는지 목발을 꼭 쥐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도 여기서 인격적인 대우 좀 받고 싶습. 그리고 잠시만 서로 배려하면 아무도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이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캐셔가 손을 휘저으며 내가 알아서 일 처리하고 있으니 방해하지 말고 비켜달란 말입니. 당신이 손흥민이면 어쩔 건데요? 유명하다고 줄을 다 막아놓으면 다른 손님들은 우습게 보이는 겁니까? 하고 거칠게 맞받았다. 점원들과 매니저가 당황해하며 캐셔를 말렸지만 그의 얼굴엔 여전히 도끼가 가득했다. 토론토에 있을 때도 이런 손님들 다 똑같았습. 나는 누구다. 유명하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 이런 태도. 전 그런 꼴을 못 봐요. 손흥민이 한숨을 쉬며 특혜를 달라고 한 적 없습. 다른 분들처럼 똑같이 비용 내고 똑같이 예약하고 그저 순서대로 들어가려는 중이었다고요. 라고 설명했지만 캐셔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때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진짜 무슨 일인지 SNS에 올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저 캐셔가 너무 오버한다. 장애인 차별이랑 다를 게 없어. 유명인이라 오히려 더 꼬투리를 잡는 것 같은데. 수군거림이 점차 커져갔다. 식사 대기줄 한쪽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던 청년이 한껏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찍히고 있습. 저기 손흥민 선수나 다른 손님들 다 피해보는데 누가 좀 제대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가장 앞쪽에 서 있던 중년 부인이 작정한 듯 캐셔에게 다가섰다. 직원분, 이건 너무 심하시네요. 사람이 다리를 다쳤으면 조금만 배려해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게다가 여긴 고객들한테 만족을 주는 고급 뷔페라면서요. 아까부터 계속 듣고 있는데 정말 듣기 거북하네요. 캐셔가 차가운 눈길로 그 중년 부인을 쳐다봤다. 아니, 제 일에 끼어들지 말아주세. 이건 제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겁니. 예전에 토론토 지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해왔고 그게 맞다고 배웠습니다. 중년 부인이 반박했다. 여기가 캐나다 토론토가 아니라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고객 응대란 게 그런 매뉴얼만 따지면 되는 건가요? 사태가 점점 크게 번지자 매니저가 캐셔를 다시 붙잡았다. 진정하세. 지금 다들 불편해하고 있습. 손님들께 사과부터 하시죠. 특히 저분께도. 매니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캐셔는 부글부글 끓는 듯한 표정으로 씩씩대며 제 잘못은 없어요. 줄을 막고 있는 건 저분이니까요. 라고 고집을 꺾지 않았다. 손흥민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더 이상 언쟁을 하고 싶지 않습. 저는 단지 식사를 하러 왔고 당연히 줄을 설 의향도 있죠. 하지만 지금 저를 민폐라고 부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듯이 말하시니 정말 모욕감을 느껴요. 그 순간 뒤편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일제히 손흥민 쪽으로 모였다. 한 사람은 우리 이렇게 하죠. 손흥민 씨 먼저 들어가게 하거나 아니면 저분 전용 통로라도 만들면 되잖아요. 목발 짚고 계시니까 통로 하나 마련해 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제안했다. 그게 맞아요. 맞아. 굳이 이렇게 시끄럽게 싸울 필요 없잖아. 저분 다리 부상 중이시니 오히려 빠르게 안내해 드리는 게 낫죠. 군중의 목소리가 더해지자 캐셔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외쳤다. 저 사람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줄을 막아선 건 사실이고 저는 규정을 지킨 것뿐입니다. 이번엔 다른 중년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규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몰상식하게 손님을 대하면 결과가 좋을 리 없어요.
그리고 다친 사람한테 조금만 배려하자는 게 문제인가요? 오히려 토론토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 쓴다고 들었는데 캐셔는 움찔했지만 계속 강경했다. 제가 토론토에서 배운 건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 다친 손님이건 뭐건 절차는 공평해야 한다고. 손흥민이 이 말을 듣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그게 공평이라고요? 오히려 다리를 다친 사람에게 조금 더 편의를 주는 게 진짜 공평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도 제가 손흥민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응대를 받고 싶은 겁니다. 시선이 얽히고 목소리가 오가며 주변 공기마저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편 매니저는 상황을 수습하고자 직원들에게 재빨리 별도의 통로를 빨리 만들어 저쪽 비상구 쪽으로 가벽이라도 치고 쉽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하고 지시했다. 아니 매니저님, 진짜 이렇게 가면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캐셔가 항의했지만 매니저는 단호했다. 손님들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울 순 없음. 당장 진행하세요. 손흥민을 바라보던 한 여성 스태프가 조용히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손님, 혹시 불편하시겠지만 저쪽 통로로 안내해 드릴까요? 지금 즉석에서 통로를 만들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은 호흡을 고르며 네, 알겠습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께도 불편 드리고 싶지 않으니 빨리 해결되면 좋겠네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캐셔가 씁쓸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이제라도 해결하려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캐셔님, 아까 말씀하신 거 너무 심하셨어요. 민폐라니요. 캐셔는 얼굴을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전 제 할 일을 한 것뿐이고 억울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손흥민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목발을 짚은 채로 움직이려 했으나 캐셔가 또 한마디 덧붙였다. 어차피 여긴 일종의 회원제라 유명인이라고 해도 특별 대우받을 필요 없단 겁니. 제 말이 틀렸나요? 그제야 손흥민이 날카롭게 대꾸했다. 특별 대우를 바라지도 않았습. 애초에 그런 주제의 이야기를 한 적도 없어요. 다만 다리를 다쳐 조금 천천히 움직인 것뿐인데 그걸로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VIP석을 예약해서 왔는데요. 그 순간 주변에서 어머, BP석. 그러면 당연히 시설 측에서 먼저 안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VIP석이면 당연히 매니저가 직접 나서서 안내하는데 왜 캐셔가 저러고 있지? 라는 소공어림이 퍼져나갔다. 매니저가 캐셔의 말을 끊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손님, 진심으로 죄송합니. 저희가 신속하게 별도 통로를 마련해서 입장 도와드리겠습. 심력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캐셔는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듯이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유명인은 뭘 해도 다 봐주는구나. 끝까지 저런 식으로 특혜를 하고 궁시렁거렸다. 이 광경을 놓치지 않은 주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지금 그런 문제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배려 문제라고요, 배려. 진짜 이상한 분이네. 점점 많은 이들이 캐셔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본인도 몰렸다는 느낌이 들었는지 캐셔가 언성을 높였다. 배려라니요? 제가 토론토에서 배운 매뉴얼엔 줄을 막는 어떤 상황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그게 왜 잘못이죠? 손흥민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제가 줄을 막은 게 아니라 그냥 서 있었을 뿐이잖아요. 뒤에서 밀려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모두가 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만든 건 캐셔님이셨죠. 그러자 중년 부인이 다시 한번 나섰다. 바로 그거예요. 본인도 사람을 몰아쓰는 방식이 지나치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캐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원칙을 따랐습. 그리고 이곳도 언젠가 토론토 지점처럼 운영될 거라 예상했어요. VIP건 뭐건 규정은 공평해야 합니다. 매니저가 간절히 애원하듯 말했다. 제발 그만하세. 지금 상황이 너무 크게 번졌고 손님들도 불편해 하심니. 그리고 본사에서 지원받은 매뉴얼도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 손님은 특별 통로를 통해 모시라는 지침이 있어요. 당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지침은 못 받습니다. 캐셔가 뻣뻣하게 대답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찍던 사람들 중 한 명이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면 금방 난리 날 것 같네요. 손흥민 선수 괜히 다친 다리로 또 상처받겠네. 하고 말했다 그러자 다들 휴대폰을 쳐다보며 이거 벌써 여기저기 퍼지고 있을지도 몰라. 하고 수군댔다. 손흥민은 목발을 짚은 채 침착하게 매니저와 맞섰다. 저는 다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당할 줄은 몰랐습. 한국에서조차 다쳤으면 미안하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식으로 공격당하다니요. 해외에서도 뛰하면서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는데 매니저가 사과를 거듭하며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신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습. 오늘 일로 불편 드린 분들 모두 저희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서라도 사과할게요. 라고 했다. 캐셔가 그 말을 듣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다가 억지로라도 변명처럼 내뱉었다. 사실 저도 토론토 뷔페에서 일할 때 유명한 사람들한테 시달린 적이 많았습. 다들 특혜를 바라는 줄 알고 늘 예민해 있었죠. 그래서 똑같이 막아보려 했던 건데 지금 보니 제가 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변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그렇다고 이렇게 막말하고 사람 망신 주는 게 정당화되진 않죠. 너무 오버했어요. 진작에 배려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그때 주위 고객 중 한 명이 돌연 손을 번쩍 들어 캐셔에게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뷔페에 거동이 불편한 손님 전용 패스트 트랙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직접 청원하면 좋게 마무리될 것 같은데. 여러 손님이 그 의견에 즉각 찬성했다. 맞아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을 위한 전용 입장 통로가 있으면 모두가 편리하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다들 이득이죠. 토론토에도 사실 그런 게 있을 텐데 여긴 왜 없나요? 매니저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본사 차원에서도 검토 중이긴 했는데 아직 시범 운영 수준이었습. 오늘 계기로 제대로 추진하는 게 맞겠습. 캐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캐셔는 아직 풀리지 않은 표정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제 잘못을 인정해야 하긴 하겠죠. 알겠습. 전용 통로 설치거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손흥민이 묵묵히 듣다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럼 저 같은 상황의 사람들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겠네요. 저 혼자 편해지기보다 모든 이들이 편해지는 방향이 좋습니다. 그제야 분위기가 한껏 누그러졌고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손님 저희가 바로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해서 다친 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겠습. 그리고 오늘 신뢰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또 한 번 사과했다. 캐셔 역시 차갑게 굳어있던 어깨를 살짝 풀고 고개를 작게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사실. 토론토에서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경험을 많이 해서 그 때문에 개인적인 편견이 생겼나 봅니다. 손흥민이 캐셔를 바라보았다. 저도 화를 냈습. 사실 나도 여유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우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말투가 너무 거칠어서 제가 모욕감을 느낀 건 사실이에요. 캐셔는 시선을 떨구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 점은 정말 사과드립니. 앞으로는 절차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배려부터 배우겠습. 여기 한국 문화도 더 이해해야겠고요. 중년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보탰다. 그래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 지금 보셨잖아요. 다행히 좋은 해결책까지 나왔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손흥민은 목발을 조정하며 그럼 일단 저도 식사하러 들어가 보겠습. 줄 서 계신 분들께는 죄송하고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다리면 되죠. 다치셨는데 어쩔 수 없죠. 하며 오히려 손흥민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몇몇 팬들은 손흥민 선수 빨리 쾌유하세. 경기장에서 또 좋은 모습 보고 싶습니다. 라며 응원까지 보냈다. 그렇게 별도의 통로가 급히 마련되고 손흥민은 조심스레 목발을 짚고 내부로 입장했다. 매니저는 그 뒤 따라 들어가며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앞으로는 바로 이쪽 통로를 패스트 트랙으로 운영하자고요. 안내 표지판 만들고 웹사이트에도 공지해서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합시다. 직원들이 일제히 네
하고 대답하자 현장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더 이상 고함 소리나 참을 수 없는 긴장감은 사라지고 기다리는 손님들은 서로 낯선 사람끼리도 수군거리며 안도의 미소를 교환했다. 오늘 사건. 꽤나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손흥민 정도의 유명 인물이 직접 겪은 일이니까 뉴스에 날 수도 있겠다. 젊은 남자가 친구에게 말했다. 친구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이미 여기저기 영상도 올라가고 있대. 그렇지만 결국은 좋은 쪽으로 발전하겠지. 패스트트랙 생기면 어르신들이나 다친 사람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같은 시각 내부로 들어간 손흥민은 자리에 앉기 전 잠시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일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주세. 누군가 불편을 겪는다면 배려를 아끼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 직원 교육도 다시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한편 캐셔는 아직 카운터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어떤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심정과 약간의 후회가 서려 있었다. 마침 그 곁으로 다가온 중년 부인이 말했다. 이제 저도 들어가 볼게요. 하지만 직원분도 마음 너무 상하지 마세.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오늘 배운 게 있다면 앞으로는 더 나은 방식으로 손님을 대하시겠죠? 캐셔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네, 감사합니. 제가 분명히 많이 배웠습. 다음부턴 조금 더 부드럽고 배려 있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듣고 중년 부인은 가볍게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화이팅입니. 다들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죠.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로비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이번 사건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현장 영상은 이미 이 뷔페와 관련된 이슈를 점화시켰고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즉시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며칠 뒤 뷔페 공식 홈페이지에는 가온 고메 뷔페의 새로운 패스트트랙 제도 안내 공지가 떴다. 거동이 불편한 손님, 임산부, 노약자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손님들은 전용 통로로 빠르게 안내해 드립니. 요청 시 전문 스태프가 친절히 동행하며 보다 쾌적한 식사 환경을 약속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유난히 빛났다. 손흥민은 그 소식을 접하고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매니저로부터 덕분에 제도가 신속히 도입되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문자가 왔을 때 그는 답장에 이렇게 적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편해지는 방향이라니 다행입니.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불편 없이 뷔페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캐셔가 다시 카운터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손님들이 조금만 막혀도 벌써 불편하시면 패스트트랙 이용 가능하십니?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라고 먼저 안내하는 시기였다. 매니저도 그런 모습을 보며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야, 예전엔 성질이 불같았는데 말이야. 저 캐셔 정말 바뀐 것 같네. 한 스태프가 다른 스태프에게 속삭이자 응, 확실히 그 사건 이후로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어. 실수도 있었지만 그게 오히려 좋은 변화를 만들었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손흥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간단히 소감을 밝혔다. 저는 그저 평범한 손님이었고 다리 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있었을 뿐입니. 다만 그 과정을 통해 한국 내에서도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배려가 더 확산되었으면 했어요. 작은 계기였지만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 기쁜 일입니.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니까요. 이 인터뷰가 보도된 뒤 뷔페를 비롯해 다른 업체들도 앞다투어 비슷한 전용 통로와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손흥민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스컴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선책 확산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뒤늦게 깨달았다. 처음 캐셔의 무례한 태도와 차별적 발언으로 시작된 갈등이 뜻밖에도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되었음을. 그리고 많은 이들은 서로에게 우리가 다음번엔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까를 묻기 시작했다. 며칠 후 손흥민이 다시 한번 가온 고메 뷔페를 찾았다. 아직 다리가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다. 이번에는 어떤 직원도 그에게 큰 소리를 치지 않았다. 오히려 안녕하세요 손님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 패스트 트랙이 저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캐셔가 직접 다가와 말을 걸었다. 손님,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았네요. 이제는 절차만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 한 번의 사건으로 많은 걸 배웠어요. 마음을 닫기보다는 함께 개선책을 찾으니 훨씬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누가 다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편하게 안내해 주세요. 캐셔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명심하겠습. 그리고 감사합니. 잘못을 지적받고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요. 결국 모두가 이득을 본 거죠. 저도 마음이 편해졌고 다른 분들도 편해질 거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변 손님들이 작은 박수를 쳤다. 손흥민 선수,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직원분도 화이팅! 사람들의 목소리에선 밝은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손흥민은 한결 여유로운 표정으로 뷔페를 즐겼다. 더는 괜한 언쟁이나 눈치 보기가 없었고 캐셔도 능숙하게 다른 손님들에게 패스트트랙을 권유하며 차분히 업무를 진행했다. 뷔페 내부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즐겁게 식사하며 때때로 오늘 이 뷔페 많이 달라졌네 라거나 패스트트랙 생각 참 좋다라는 소감을 교환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친 손흥민이 나오면서 매니저와 캐셔에게 인사했다. 오늘 정말 편하게 식사했습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힘내시고 계속 멋진 서비스 제공해 주세요. 캐셔가 깊이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감사합니.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도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 손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뷔페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가볍게 웃으며 저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편리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됐으면 합니. 다리가 다 낫더라도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길 바라요. 하고 담담히 말했다. 그 말에 주변 손님들과 직원들 모두 환한 미소로 응수했고 누구랄 것 없이 박수를 치며 환송했다. 캐셔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진짜 큰 교훈이었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뷔페 문을 나서는 손흥민의 뒷모습 너머로 서울 저녁 하늘이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더는 적대적인 말다툼도 따가운 시선도 없었다.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는 건 배려와 이해,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은 길을 만들고자 하는 다짐뿐이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손님, 캐셔가 작게 외쳤다. 손흥민이 돌아보지도 않고 가볍게 손을 흔들었지만 왠지 그 한 번의 손짓만으로도 모든 걸 충분히 전달한 듯했다. 그리고 뷔페 문이 닫혔을 때 로비에 서 있던 매니저와 캐셔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캐셔가 작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이제 다음 장을 어떻게 열까요? 매니저가 답했다. 일단 SNS와 홈페이지에 공지를 더 알차게 하고 조만간 편의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해보죠. 그리고 직원 교육도 다시 하면서.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고 그 안엔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정이 넘쳐 흘렀다. 그 모습이 꼭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달라는 예고편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어제의 갈등은 오늘의 배움이 되어 모두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혹여나 비슷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며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려 노력하리라. 이곳 가온곰의 뷔페가 보여준 작지만 소중한 변화는 어쩌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점차 확산될 작은 불씨이자 함께 만들어갈 내일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니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한 스태프가 동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며 우리 모두 이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맺었다.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죠.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그들은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